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제 많이 더웠죠? 예, 뭐 엄청 덥더라고. 어제는 전철을 타고 뭐 강의를 좀 갔다 왔는데 더워 죽을 뻔했네요. 하도 더워가지고. 예, 계속 김포는 아주 천국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데가 있고 이제 전철 타고 다니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김포는 차를 갖고 다니니까 참 천국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숙제 내드렸나요? 예? 안 내드렸나? 숙제? 공부 해갖고 오라고? 예, 그래요. 예. 해오셨네, 숙제를? 예, 예습해오라고 숙제 혹시 안 내드렸어요? 내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우리 그 부심법 좀 들어갈 건데, 예, 부심법에 보면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루는데, 뭐,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잠시 후에 이제 몇 개 나올 건가, 뭐 이런 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제도가 전체 이제 5개의 제도가 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간단하게 제목만 한번 좀 읽어봐 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고요. 두세 문제 정도 해마다 출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신고제가 있고 또 허가제도 2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요, 신고를 누가 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신고 대상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고 의무자 쪽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 별표를 2개만 잡을게요. 이쪽 라인이 좀 다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좀 볼게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죠? 거래 당사자.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도 들어가고 외국인도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느 일방이 국가라면 국가도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있으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개공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개공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개공, 국가, 그리고 거래 당사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공은 공동신고, 단독신고 원칙이 뭐예요? 단독신고, 국가는 단독신고, 그리고 당사자만 무슨 신고? 공동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물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별 2개, 이쪽 라인도 다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쪽도 물건 세 가지가 뭐를 신고하냐면 토, 건, 지혜를 신고합니다. 토건지 물건 3개. 그리고 계약은 2가지가 신고 대상인데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이요? 매매와 공급 계약이 이제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토지랑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뭐 이런 말 붙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지위에도 매매 계약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엄밀히 따지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매매 계약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위라는 건 이제 분양권 입주권을 말하는데 이 분양권 입주권을 말하자면 매매하는 거는 좀 성격이 달라요. 요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은 등기하고 넘어가야 아니면 등기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없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무슨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매 계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은 전매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다시 해보면 물건 세 가지가 뭐예요. 토, 건, 지에 대해서 매매는 매매, 공급, 전매 계약까지가 우리 신고 대상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되냐면 30일 안에 해야 되고 가서 하는 방문 신고의 방법과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그죠?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있을까요? 거민 받은 것으로 보는 뭐 이런 제도가 있겠죠. 제재로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제재가 있을 건데
이 허위 신고라는 개념과 거짓 신고라는 개념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허위 신고는 과태료가 얼마냐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거짓 신고는 취득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인데, 허위 신고랑 거짓 신고랑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허위 신고는 거래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 뭐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 거짓 신고는요, 계약은 있었는데 우리 업다운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거짓 신고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 한번 좀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는 글자 그대로 누구만 신고를 하는 거냐면 외국인만. 그러면 외국인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특례 신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특례라고 하는 거는 누구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계약외, 그리고 요 국적 변경을 우리 네 글자로 계속 보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국적만 바뀌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보유한다 이거죠. 계약 외 계속 보유. 근데 요거 계약은 우리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냐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외국인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도 외국인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다 그러면 좀 큰 개념인데, 그 계약 안에는 무슨 계약도 당연히 들어가겠어요. 매매 공급 뭐 전매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런 애들은 외국인의 경우 며칠짜리 신고를 하고 30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매매 공급 전매는 빼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뭐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겠다. 예? 교환하고 증여. 여기서 교환 증여. 요것만 이제 60일 안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계약 외의 원인, 뭐 상속, 경매,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냐면 6개월이에요. 계약 외 이러면 무조건 6개월로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얘도 몇 개월 안에 신고 들어가면 되냐면 6개월 안에 신고 들어가면 되고요. 얘도 방문 신고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 신고 뭐 이런 거 가능한데, 이쪽은 전자 계약을 통해서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여기는 계약이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이에요? 교환하고 증여인데, 현재 전자계약은 뭐하고 뭐만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죠? 매매하고 임대차만 전자계약이 좀 가능하니까 이쪽은 없습니다. 뭐 매매 공급은 이쪽 30일짜리 할 거고, 외국인 취득 신고는 제외한다 이랬고, 얘 좀 중요하죠. 외국인에서는 이제 300짜리 과태료, 100짜리 과태료를 날짜, 기간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60일짜리 신고를 안 하면 얼마? 300, 그리고 6개월짜리 신고를 안 하면 100,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지금 해마다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얘는 아시다시피 지역 되게 중요해요. 시군, 시군, 자치구가 신고 지역인데, 맨 앞에 특이 뭐예요? 맨 앞에 특이 특별 자치시, 두 번째 특은 특별자치도, 그리고 세 번째 시가 무슨 시냐면 보통시. 근데 보통시에 우리 김포시도 여기 들어갈까요? 그럼 김포도 무슨 지역이에요?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이에요. 아무튼 시로 끝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경기도 안에 있는 군지역, 광역시하고 경기도 안에 있는 군지역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문제에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군지역 이렇게 줬거든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군지역 신고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에요? 광역시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출제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는 어디 있어야 자치구라고 얘기하죠? 어디 밑에 있어야? 그러니까 특별시랑, 그리고 또 무슨 시? 광역시 내에 있는 시만 자치구다라는 표현을 붙여요. 그래서 결론, 서울은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이다 아니다? 이다. 여기 서울이 앞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서울은 없잖아요. 근데 서울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치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주택임대차도 외국인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는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하거나
6천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얼마를 초과할 때 30만 원을 초과할 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숫자도 물론 알고 계셔야 되지만 초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35회 본 시험에는요. 특별자치시, 그러니까 세종시를 얘기한 거죠. 세종시인데 6천에 30이다 이렇게 출제한 게 35회 본 시험 문제예요. 6천에 30이면 세종시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아무것도 초과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거 똑같아요. 30일 안에 신고하고, 여기도 방문 신고, 가서 하는 신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전자적 입력하는 방식이 이제 전자신고고, 전자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 이건 왜 전자계약으로도 가능하냐면, 원래 전자계약이 뭐하고 뭐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하고 임대차. 여기 이제 임대차니까 전자계약이 당연히 가능하겠고, 얘는 이제 전입신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전입신고를 하면 무엇 한 것으로 보고, 전입신고하면 무엇 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무슨 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뭐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이러면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얘는 왜 다른 거에 비해서 제재가 좀 낮아 보이냐면 임차인들이 신고 의무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민들이 들어가니까 세게 할 수는 없다. 밑에다 우리 필기 혹시 안 돼 있으시면 단 허위 신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허위 신고라는 거 거듭 설명드리지만 어떤 게 허위 신고죠?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 됐는데 허위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3천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100으로 끝나면 안 돼요. 허위 신고는 얼마? 3천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인데 허위 신고는 3천과태료. 이건 이제 부신법의 금지행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이론을 좀 빠르게 한번 봤고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장은 이제 이렇게 챕터 1, 2, 3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2개 내지 3문제 정도 정도 출제가 해마다 출제가 되고, 토지에서 2개 내지 4문제 정도까지 출제되고, 외국인에서 1, 2개 뭐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부신법에서 7개에서 최대 9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작년 본시험 문제네요. 옳은 것, 뭐 이렇네요. 앞에 법의 이름이 나오면, 법명이 나오면 크게 뭐 법의 이름 가지고 함정을 걸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법의 이름 가지고 함정을 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출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헌법을 비롯해서 법이 뭐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근데 대략만 알거든?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대한민국의 법이 대충 몇 개 정도 있을 것이다. 대충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궁금하신가 보네, 여러분. 그렇죠. 약간 1,500개 조금 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의 이름을 가지고 함정을 걸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대응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다음 말에 집중해요. 토지. 우리가 그 신고 대상 물건 3가지가 뭐예요? 토, 건, 지잖아요. 그럼 토지 나왔고 공급계약. 자, 그러면 이거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뭐 이렇게. 1번 답이네. 그죠? 2번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이제 지자체 나오면 부신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읽을 때 그냥 단순 지자체로 읽지 말고 국가 등으로 읽어요. 넓게 보면 국가 등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지자체, 뭐 국가, 무슨 공사 이거 나오면 다 국가 등으로 읽으시라고. 아셨죠? 이거? 그러면 일반 사인과 국가가 건축물에, 이 건축물도
신고 대상이잖아. 토건지에서 건이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야? 국가가. 당연히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됐는데 여기 보면 자연인이 신고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그죠? 이때 국가는 자연인과 같이 아니면 국가 단독으로. 그렇죠. 국가 단독으로 신고 들어갑니다. 3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 라고 표현을 했는데 밑줄 하나 해주시고 질문. 우리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언제 쓰는 걸까요?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언제 작성 교부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그죠? 완성된 때 쓰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개공은 중개가 뭐 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완성했을 때만.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았는데 이거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요 말과 요 말이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사자 또는 해당 개공이 신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번처럼 주면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개공이 중개했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해야 돼? 개공이. 그래서 요만큼이 일단 빠져야 되고요. 요만큼 빠져야 되고 또 어디를 좀 손을 봐야 될까요? 여기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개공의 의무. 이때 개공도 당사자랑 같이 아니면 단독으로. 개공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고요. 4. 부동산의 매수인인 신고인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라고 했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을 좀 하나만 해주시고 36회 작년 본시험에 처음으로 걸린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정은 처음 걸린 함정이라고. 근데 그 전에 어떤 이게 함정은 걸리지는 않았는데 이 원 지문이 뭐냐면 아까 잠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무엇을 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어요. 신고 필증을 받으면.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신고서를 뭐 하기만 하면 제출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신고서 그냥 틱 던져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고서를 갖다 던져주고 검인을 의제한다 이거 말이 안 되고 뭐를 받아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필증을 받아야. 그 말은 관청에서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거죠. 신고 수리해야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이제 그 함정이 한번 소개되면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제가 거듭 설명드렸지만 36회 본시험 문제 출제가 되게 잘 됐다고 말씀드렸죠. 깔끔하고 좋은 문제였다고 그래요. 올해 또 갈 거면 이런 거 또 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개발한 함정인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 좀 희열 같은 거를 느꼈겠어요. 이거 내고 사람들이 많이 틀려주면 재미도 좀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재미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또 낸단 말이에요, 이거. 5번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라고 했는데 원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의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공동신고인데 일방이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무슨 신고도 할 수는 있어요. 단독신고. 이 단독신고는 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단독신고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60일이다. 아무 근거 없는 거고요. 혼자 하든 같이 하든 무조건 며칠 안에 해야 돼요. 30일. 신고 기간이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자, 2번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 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우리가 변경이라는 애가 있고요. 정정이라는 애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변경하고 정정은 조금 다른 건데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내용이 좀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정은 원시적 불일치.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고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풀어지지 않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거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다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거래 지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거래 지분 그리고 거래 지분이 바뀌면 뭔가 이렇게 틀어지면 거래 지분 비율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거래 지분이 바뀐다는 얘기는
거래 지분 비율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거래 지분 비율, 면적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요거 세 가지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 이렇게 좀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하나. 그리고 아무튼 이 돈하고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요. 돈 관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이라든가 계약금 지급이라든가 아무튼 돈에 관련되어진 항목이 나오면 뭐 그 거래 금액이라든지 아무튼 돈 관련하는 항목이 나오면 정정은 안 되고 그죠? 오로지 뭐만 가능하냐면 변경만 가능하다. 일단 요거 두 가지만 좀 머릿속에 저장을 하세요. 정정 변경 모두 가능한 거 지분 비율, 면적. 그리고 돈에 관련된 부분은 뭐만 가능하다. 변경만 가능하다. 얘는 정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좀 기억해 주신 다음에 지분의 변경.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요? 정정이든 변경이든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 뭐 조건 뭐 이런 거 있는데 얘가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변경 사항에 들어가는 거고 면적도 변경, 정정 모두 가능한 그런 항목이고 돈에 관련된 거니까 무조건 뭐 변경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4개를 줬는데 4개 모두 변경 사항이 모두 가능하다. 작년에 이제 36회 본 시험에 요거랑 관련되어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따 또 나오긴 할 거예요. 지금 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면 이 변경 신고라는 거는 뭐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냐면 등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등기하고 나서는 등기부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변경 신고라고 안 하고 변경 등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변경할 거면 뭐 하기 전에 변경해라. 등기하기 전에. 이거 이따가 이제 문제 한번 다시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옳은 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계공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또는 날인이에요? 아니면 민 날인이에요? 우리 그 신고서 또는 날인. 민 날인은 딱 두 가지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뭐하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만 민 날인하고 나머지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그냥 또는 날인 이렇게 답하셔야 돼. 신고서 당연히 또는 날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신고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 여기서 말하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가 이제 신고관청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등록관청이라고 주는 거 조심해야 돼.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뭐 관할이에요? 사무소 소재지잖아.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고 제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1번 어때요? 맞죠? 틀린 거 없잖아. 그죠? 자, 2번 계공이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 라고 했는데 이 공동 중개라는 거는 몇 명 이상의 계공이 협력 2명 이상의 계공이 협력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한 명만 하면 돼요? 아니면 둘 다 해야 돼? 당연히 둘 다 해야지. 그래서 어느 1인의 명의 이러면 안 되고요. 둘 다 해야 되고 이거 거부하는 거부한 계공은 과태료 있습니다. 얼마 과태료? 그러니까 공동중개를 했는데 한 명만 신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때려야지. 얼마? 500과.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로 보는 거니까 이거 500 과태료 부과해야죠. 당연히. 3. 중개대상 물에 속하는 물건 이랬는데 여기까지 밑줄 해주시고요. 임목을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임목. 임목은 일단 중개대상물인가요? 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근데 얘네를 매매를 했을 때 모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만 신고하는 거예요? 토건지만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임목은 중개대상물이니까 토건지 안에 임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틀린 거네. 모두가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신고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이 방문 제출이라는 게 뭐야? 방문 신고를 말하는 거죠. 해당 거래계약을 중개한 계공의 위임을 받은 소공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방문 제출을 소공이가 대행해서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안 된다? 가능하다. 예.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단 전자신고 있잖아요. 전자신고는 비대면 방식이잖아. 전자신고는 대행 가능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방문은 되고 전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자는 비대면 방식이니까 그거를 허용하면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대행은 그래서 얘가 좀 중요해요. 전자적인 것은 대행할 수 없다. 그러면 대행은 뭐만 가능하다? 방문만 가능하다. 이때 소공이 우리 그 위임 받아서 우리 대행하러 갈 때 신고서랑 우리 그 신분증 가져가면 되는 거죠. 위임장이라 이런 거 가져갈 필요 없고. 5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신고를 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요. 요 5번 문항에다가 별표를 2개를 잡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했대. 그쵸? 그럼 이 계약이 종류가 4개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뭔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야. 하여튼 계약을 했다. 그래 놓고 무슨 신고를 했다라고 지금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 계약의 종류가 이제 특정이 되는 거지. 뭐하고 매매하고 공급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매매 공급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그렇죠? 그랬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 이거는 이제 특례 신고를 말하는 건데, 이 특례 신고는 며칠 안에 하는 거예요? 60일 내에. 그리고 이거는 뭐만 신고하는 거지? 교환하고 증여만. 근데 이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매매 공급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외국인 특례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4번 넘어가게요. 틀린 것 뭐 이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 우리 부신법에 얘 나오면 아예 애초에 뭐라고 생각하고 읽으라 그랬어요. 국가 등이 뭐 이렇게 개공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신고서에 단독으로, 자, 국가는 공동 단독, 무조건 국가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우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번 어때요? 맞아요. 얘는 신고서만 내면 되는 거 맞죠? 신고서만 내면 되잖아. 그럼 얘는 화살표 해주시고, 신고서 외에 첨부하는 서류, 뭐 계약서 사본이랄지 또 무슨 뭐 계약금 증명 서류랄지 뭐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일절 없다. 얘는 첨부 서류도 없다. 그러면 국가 단독으로 신고 들어갈 때 국가는 뭐만 제출하면 끝.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 뭐 이런 거죠. 1번은 맞고, 2번 개공이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 해당 개공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된다? 공동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공동 중개니까. 아까 우리 2번인가 3번에서 왜 그 공동 중개할 때 1인의 명의로도 된다 뭐 이런 문제 틀린 걸로 냈었잖아요. 그거 안 되고 어떻게 신고해야 돼?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신고서 말고 첨부 서류 하나만 여기다 적어 볼게요. 무엇을 첨부할까요? 공동으로 들어갈 때. 공동중개, 공동신고할 때 첨부 서류. 자, 일단은 거래계약서 뭐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계약서 원본 아니면 4번.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 주고받은 계약금 증명서류 이렇게 들어가고, 왜냐면 그 둘이 하니까 이 2가지를 첨부해 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일방이 여기도 거부하면 단독 신고 사유서 같은 게 들어갈 텐데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거 2개만 들어가면 되고. 3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은 때
원래가 이게 원래 잘 나왔던 지문이에요. 아까 우리 그 제일 처음에 문제 풀어봤던 거 중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틀린 지문이었잖아. 원래 옳은 지문이 요거라고. 신고 필증을 뭐 해야만, 발급받아야만, 이거 발급받아야만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의제된다. 뭐 이런 얘기죠. 요거 우리 3번 별.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빈출이에요. 예, 아주 잘 나오는 빈출이다. 거민이 뭐죠, 여러분? 거민? 거민. 이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거 거민. 예? 도장 받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제 거민빵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다가 뭐 하나 받는 거. 도장. 예, 그 도장을 어디 가서 받아? 시, 군, 구. 그러니까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곳이 어디죠? 신고필증을 이렇게 발급해주는 관청이 어디야? 시, 군, 구잖아. 거민도 시군구. 그러니까 같은 관청이 해주는 거니까 이거 줬으면 이거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고. 4번에 법의 이름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공급계약. 공급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토건지에서 지위 나왔네. 지위. 그러면 매매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해야지. 아니다 했으니까 4번 틀렸고. 5번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혹은 기한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것도 신고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과세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아니면 과세 자료로 쓰일 수 없다. 쓰일 수 있죠.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에 따라서 중요한 과세 자료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20%를 뭐 좀 이렇게 깎아주는 거래 조건이 있었던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시세 왜 20%를 깎아줬는지 그 조건을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써놓은 거지.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뭐 그 타당하다. 그러면 과세하는데 우리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세보다 20%를 할인한 조건이 예를 들자면 부자지간이라서 20%를 할인했대.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딸한테 시세에 비해서 80%로 팔았는데 왜 그렇게 싸게 파는 거야? 부자지간이거나 부녀지간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관청에서는 이거 참고해서 과세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해야지. 무슨 세? 증여세 뭐 이런 거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잔금을 언제 치르기로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 중요한 사항이야, 안 중요한 사항이야? 중요한 거거든. 관의 입장에서 보면 잔금일로부터요 얼마 안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60일 안에. 근데 그거 했나 안 했나도 또 그 파악을 해야 되고, 안 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뭐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사항에 들어가.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틀린 것.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토건지에서 지가 나왔네요. 그리고 얘는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나왔으니까 이 지위를 우리 이름하여 뭐라고 하면 부를까요? 세 글자로 입주권 뭐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겠죠. 입주권. 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법이니까 입주권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는데, 입주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2번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아까 우리 임목 사례 말씀드렸죠.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목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3.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하면, 그쵸? 무엇 받은 것으로 보고 검인 의제, 뭐 이런 것들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4번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요런 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요거 채색할게요.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여기 지금 분명히 뭐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라고 줬어요. 사무소 관할하는. 여기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다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뭐 관할하는 신고관청?
물건 관할, 부동산 관할. 예, 그러니까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소 관할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 예를 들면 김포시 개공이 강서구에 뭐 아파트 중개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김포구 개공이 강서구 아파트 중개했으면 신고 어디다 해야 돼? 강서구에 가서 신고해야지. 근데 여기는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5번.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공의 위임을 받은 소공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제출 대행 가능한가요? 예, 이렇게 빼볼게요. 제출 대행은 전자, 방문 어떤 것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방문만 가능하고 전자적인 것은 안 되고, 그렇죠? 예. 자, 여기다가 첨부 서류를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지금 첨부 서류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부신법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주제라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뭐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신고서는 여기 들어갔고, 신고서는 들어가야 되고, 신고서 외적인 첨부 서류. 일단은 신분증 가져가야 돼. 예. 누구의 신분증? 소공 거, 본인 거. 예. 그러면 개공의 신분증은 안 가져가도 되고, 예, 예, 그렇죠. 예. 두 번째 뭐 신고를 대행하러 가는 거니까 거래계약서 좋아요. 원본을 낸다 아니면 사본을 낸다. 4번. 제가 왜 원본을 내면 안 된다 그랬죠? 원본은 등기할 때, 예, 등기할 때 들어가야지 원본은. 예. 그리고 뭐 들어가야 돼요? 계약금 증명서류. 이 계약금 증명서류는 계약금이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얘를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계약금은 어떻게 증명하죠? 예를 들어보는 거 그냥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은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를 증명할 거야. 예? 통장. 예, 뭐 통장. 예. 통장을 그냥 가져가 아니면 사본을 가져가. 그쵸. 통장 사본. 예, 이런 거를 내면 되겠다. 그죠? 이쪽에다가 별 2개만 좀 잡아주시고 예상 이렇게 적으세요. 올해는 요 부신법은 요 첨부 서류가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6번 신고 대상 계약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예요. 그냥 상중하로 따지면 하 정도 되는 거고 법의 이름 신경 쓰지 마시라 했고 주택의 매매 계약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만 신고하죠? 매매 공급, 전매, 요거만 신고한다. 그럼 임대차는 신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어떤 큰 영역에 주택임대차 신고도 요 법령에서 하는 신고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의 임대차 계약 이러면 신고 대상이에요. 그 대신 정확히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지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주택임대차를 여기다 포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지라고 그냥 이렇게 물건을 준 거야. 토지라고. 만약에 공장이라고 주면 작년에 아마 그 표현이 나왔을 건데 공장임대차 그러면 신고? 상가 임대차 신고 안 해. 예, 왜 안 해?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차는 only 무슨 물건만 신고하는 거야? 주택만. 그래서 여기 토지 이러면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3번에 부동산의 공급 계약 신고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2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뭐하고? 토지랑 건축물. 그거를 부동산이라고 하고 지위까지 하면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하고 이 부신법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4번은 건축물이죠. 매매계약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의 매매계약 얘도 신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매매계약 자리에다가 전매계약이라고 주면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매매하고 전매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등기하냐 안 하냐 그 차이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위 뭐 이러면 매매라고 줄 때도 있지만 전매라고 줄 때도 있으니까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7번을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 뭐 이렇게 조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공은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대요. 어때요? 맞고 개공 혼자 신고해야지. 2번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뭐 할 때? 거부할 때 다른 당사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첨부 서류를 한번 볼 건데 여기다 별 2개. 이것도 예사. 개공 아니면 얘 나올 건데 둘 중에 하나. 뭘 가져가야 될까? 이제 신고서는 당연히 내야 되고 신고서는 기본으로 내는 거고 첨부 서류 뭐 내야 될까요? 거래계약서 4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죠? 계약서 4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계약금 증명 서류, 계약금 주고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같은 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서 보면 원래 당사자는 무슨 신고 원칙? 공동신고 원칙인데 일방이 거부해서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한다라는 거를 관청 공무원이 믿어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를 하나 첨부하라 그랬냐면 단독신고 사유서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단독신고 사유서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3번 개공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도록 요구. 요구라는 단어 동그라미 밑에다가 조장, 방조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 부신법에서 잘 등장하는 단어 3개. 요구, 조장, 방조. 요구, 조장, 방조. 이거 금지행위예요. 부신법 금지행위. 이거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과. 500과가 있습니다. 요구, 조장, 방조. 4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다면 신고 내용을 이거 보완해 주세요 라고 보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5.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 했는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 부동산 거래를 대개 뭘로 많이 하죠? 통장으로. 통장 사본 뭐 이런 거 내봐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또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뭐 이러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근데 취득세 3배짜리 과태료는 없어요. 부신법에. 이런 과태료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얼마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면 되겠죠. 취득세 3배짜리 과태료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는 5번이 틀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8번 옳은 것 뭐 이랬어요.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자, 개공이 중개했다는 말 저 조건 깔았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대요. 천만에. 그죠?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이 60일도 틀렸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누구 단독? 개공 단독. 2번 소공 및 중개부조는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공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대행으로. 근데 얘는 안 되지. 그렇죠? 중개부조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개부조는. 그럼 중개부조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현장 안내하고 그다음에 일반 서무. 뭐 일반 서무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면 저한테 차 대접하고 또 차 대접하고 그 차 대접보다도 더 중요한 거가 뭐냐면 전화 받는 거 이런 거. 전화 받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일반적인 서무잖아요. 그죠? 그 어떤 분이 현직 중개부지원이 커피, 카피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하는 일이 커피하고 카피래. 커피. 그걸 이제 자기 중개부지원 업무라고 얘기하시던데 그 말의 의미 잘 전달되죠. 그죠? 뭐 복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거나 대행하거나 이런 거는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영역이 아니에요. 3번 지방공사. 자, 여기서 무슨 공사 나오면 얘도 이게 무슨 공사야 이거 신경 쓸 거 없고 얘도 읽을 때 아예 애초에 뭐라고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국가 등으로 읽고 국가 등이 개인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럴 때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천만에 누가 해야 돼? 국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국가 단독 신고 들어간다. 자, 4번에다가 별표 빈출인데 채색도 좀 잡을게요. 거래 규제하고 이용 제한이 있는데요. 거래 규제, 이용 제한 합쳐서 하나만 저한테 예를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공법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런 제도는 거래 규제야, 이런 거는 이용 제한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저한테 예를 들어봐 주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거래 규제, 이용 제한. 제가 두 가지도 아니고 하나만 얘기해 봐달라. 딱 한 개만. 뭐 있을까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지. 그러면 토허제 같은 게 있잖아요. 토허제. 토허제는 뭐에 들어가요? 대표적인 거래 규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 토지를 거래하는데 뭐 받고 해? 허가 받고 해. 자, 그러면 여기가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허가구역에 대한 허가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거는 누구가 더 잘하는 항목이에요. 개인들이 더 잘 알아? 관청 공무원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관의 업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거는 오로지 관만 할 수 있는 관의 고유 업무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고서에 기재를 한대. 뭐 하려고 기재해? 관의 업무인데. 그렇죠? 그러면 관청이 모르는 거를 신고해 줘야지. 예를 들자면 뭘 모르죠? 관청은? 얼마에 거래했는지 이런 거. 계약 언제 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런 거를 알려주라는 거지. 이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전혀 없다. 5번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대. 그러니까 일단 토지를 거래하고 공장 부지로 안 쓰는 부분이 생기면 원가로 돌려줄게 뭐 이런 그 조건이 있대요. 그러면 이 원가로 돌려주는 거래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가로 돌려주는 거래 계약, 여기에 이 관청 공무원들은 이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뭐 할 때? 과세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이지. 그렇죠? 과세 자료로 쓰인다. 만약에 이 조건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왜 원가로 돌려주지? 뭐 의심을 또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당연히 그 신고를 해줘요. 이거 신고사항이다. 어때요? 맞아요. 조건, 기한 무조건 신고해야 돼. 되게 중요한 과세 사료로 쓸 수 있으니까요. 자, 9번 문제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하는데 단독주택이에요. 매수를 하는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갑 본인이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입주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입주 계획. 또는 자금 조달 계획. 자, 요 9번 문제 별표를 2개만 좀 잡을게요. 자,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좀 그려볼게요. 입주 계획이랑 자금 조달 계획은 주택을 법인이 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언제나 내고. 자, 다시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은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실거래가 불문하고 언제나 내야 되고, 개인이 샀을 때는 6억 이상일 때 내거나, 또 한 가지가 있어 조건이. 6억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에서는 내는 거지. 그죠? 그거. 근데 국가가 어느 일방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매수한다. 국가도 주택 살 수 있나? 예, 그럴 때는 국가가 이런 거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 국가는 제외. 국가 등은 제외. 그거 3가지만 기억할게요. 다시. 법인이 주택 살 때는 언제나 내는 거야, 이거. 언제나 내는 거. 개인이 살 때는 2가지 조건. 실거래가 얼마 이상이거나 6억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에서만 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주택 매수할 때는 이거 내고 안 내고?
절대 안 내고 국가는 그냥 오늘 신고서만 갖다 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 놓고 마지막 조건에 갑을병은 개인이고 정이 지방공단이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이 지방공단이면 얘도 뭐라고 읽으시라 그랬어? 국가 등으로 읽으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면 규제지역이죠. 규제지역이면 이 가격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가격 안 따지고 이거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예. 갑은 자연인이니까. 예. 니은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규제지역 외. 그럼 규제지역 외면 실거래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거래가 얼마 이상일 때만 6억 이상일 때만 신고하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5억이니까 이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네. 그죠? 네. 자, 디귿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 지구의 소재 아닌 정소유. 이 정이 누구냐면 국가예요. 국가 등이라 그랬잖아 아까. 네. 그러면 국가가 소유한다 그러면 국가는 매도예요, 매수예요? 아니지. 국가의 소유니까. 정의 소유가 국가의 소유잖아. 그러면 매도가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매수가 되는 거고? 자연인이. 얘가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매수인, 즉 자연인이 입주할 건지 써내야 되는 게 맞아? 안 써내는 게 맞아? 써내야지. 얘가 파는 거니까. 국가가 사는 경우는 안 내지만 국가가 파는 경우고 자연인이 사는 경우니까 이것도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요거 꼭 한번 복습 한번 해주세요. 또 나온다면 아주 좋은 유형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